네, 이렇게 인상주의 음악을 연이어 들으시니 어떠셨는지요? 네, 고전과 낭만 음악 못지않게 그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셨나요? 이제 20세기 표현주의 음악을 만들어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아르노르트 스웬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만나시겠습니다. 스웬베르크 하면 우선 그 이름이 낯설기도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12음 기법이다라고 하면 다들 손사래를 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스웬베르크를 12음 기법과 바로 연결을 함으로써 스웬베르크마저 손사래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현대음악은 이렇게 억지로 찾아 듣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첫 만남의 그 기억이 좀 안 좋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그 음악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쇤베르크는 잘 알려진 음악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화가이기도 합니다. 쇤베르크가 그린 자화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화상이지만 뒷모습을 그렸습니다. 쇤베르크가 이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쇤베르크는 그림에서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냈듯이 음악에서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조성음악에서 벗어나고자 12음 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12음 기법은요, 한 옥타브 안에 12개 음을 그냥 무작위로 나열을 한 후에 마치 수학에서 공식대로 문제를 풀듯이 그 나열한 순서와 규칙대로 작곡을 하는 기법입니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오늘 들려드릴 정화된 밤은 바로 이런 12음 기법으로 작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음 기법이 나오기 전에 작곡이 됐어요. 휴, 다행이네요. 네, 1899년 쇤베르크가 25세에 이 곡 정화된 밤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은 최초의 실내악을 위한 음악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시, 그러니까 이 곡에는 시가 연계되어 있는데요. 리하르트 데멜의 시집 연인과 세계 중 두 사람이라는 시를 읽은 쇤베르크가 바로 펜을 집어들게 된 거죠. 보통은요, 시를 가사로 노래를 쓰거나 또 오케스트라로 그 시를 노래한 교향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네, 이 곡은 실내악으로 노래한 음악시입니다. 쇤베르크는 색다르게도 현악기 6대로 이 곡을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 잭스텟인데요. 브람스의 현악 6중주곡 스트링 잭스텟처럼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각각 2대씩 구성이 되어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리하르트 데멜의 시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따라가면서 쓰여졌고 또 쇤베르크도 바로 그 심리를 묘사하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 아주 낭만적입니다. 총 5개 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 5개 연으로 된 시에 근거를 해서 단악장의 정화된 밤을 구성을 한 건데요. 정화된 밤, 이 제목처럼 밤의 음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리고 고요합니다. 네, 1년부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년은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뜬 차가운 밤에 두 남녀가 떡갈나무 숲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탁 멈춰 서서 여자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고백을 합니다. 이때 느린 템포로 고요하게 흘러가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비올라가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자, 이연이에요.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이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죄를 짓고도 당신 옆에 있네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니 행복을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마로서의 행복과 의무,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갈망하며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겼죠. 그때 나는 심지어 축복받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젠 삶이 나에게 복수를 하나 봐요.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네, 이렇게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조성이 바뀌고 강렬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년이에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달을 쳐다봐요. 달은 그녀와 함께 걷고 있고 그녀의 어두운 눈빛은 달빛 속을 헤엄쳐요. 사실 그녀는 지금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힘으로 해서 남자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이때 음악이 아주 음산하게 흐르면서
모호한 화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의 불안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사연이에요. 사연에서는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영혼에 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밝게 빛나는 세상을요. 모든 것에는 광채가 있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차가운 호수 위를 걷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 따스한 빛이 빛나고 있어요. 당신으로부터 나에게로, 또 나로부터 당신에게로 말이죠. 이 열기는 태어날 아기를 깨끗하게 씻어줄 거고 나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할 거예요. 당신은 내게 그 빛을 주었고 나마저도 아기로 만들었군요. 네, 이 따스한 이 남자의 포옹과 용서에서 바이올린 솔로가 너무나 로맨틱하게 흐릅니다. 또 반음계가 펼쳐지는데요. 이때 또 조성이 아주 밝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연은요, 마지막 연이에요. 그 남자가 그녀의 허리를 격렬하게 안고 둘은 입맞춤을 하고 고요한 밤길을 걸어갑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조용하게 악기들이 야금기를 끼고 마치 나뭇잎이 살랑거리듯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곡은요, 특히 가사에서 밝게 빛나는 세상, 밝게 빛나는 우주를 보라며 모든 것에는 광채가 있다고 이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주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정화가 돼서 자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이 밤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이 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고 들으셔야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쇤베르크가 데멜의 시를 읽고 받은 감동이 이렇게 현악 육중주 곡으로 재탄생하게 된 건데요. 쇤베르크는 이 곡을 1917년에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5년 후에 다시 한번 편곡을 하게 됩니다. 달밤에 강렬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달빛과 그 두 사람의 강렬한 사랑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둘의 그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죠. 당시 쇤베르크의 스승님의 누이였던 마틸데 짐렌스키와의 이 강렬한 사랑, 이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쇤베르크는요, 이 데멜의 시를 읽고 그야말로 빛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희망과 같은 느낌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은 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후기 낭만주의, 그러니까 브람스와 또 바그너의 영향 아래에서 작곡이 됐습니다. 이 어렵게 입을 떼며 고백을 하는 이 여성의 심리, 그리고 남성의 대답을 기다리며 초조하고 불안한 여성의 마음, 또 그녀의 또 솔직한 고백에도 그녀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남자의 심리, 네, 이런 것들의 음악이 고스란히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조성 변화가 이 곡의 특징입니다. 또 물론 아주 현대적인 화성과 뚝뚝 크게 도약을 하는 이런 특징도 보입니다. 이처럼 쇤베르크는 낭만적인 음악을 써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주 비극을 겪게 되고요. 이후에는 기계적이고 딱딱한 무조음악, 12음 기법의 음악을 계속해서 써내게 됩니다.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을 마에스트로 정나라님이 지휘하는 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